안녕하세요, 부공입니다. 네, 오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는 전략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략을 들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완전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지난번에 듀얼 모멘텀 전략 소개시켜 드렸죠. 그 듀얼 모멘텀 전략을 조금 개선한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은 아니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GM 듀얼 모멘텀이라고 하는 그 전략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전략을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전략을 설명드리면서 세 개의 자산 IVV, VEU, AGG 이 세 개의 자산을 이 세 개의 자산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자산을 매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IVV는 미국 주식, 그 다음에 VEU는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주식, AGG는 미국 종합 채권이었습니다. 자, 우선 미국 주식과 이 미국 제외 글로벌 주식을 비교를 합니다. 12개월 수익률을 비교하죠. 거기에서 더 수익률이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AVV와 VEU 두 개의 그 ETF가 단기 채권 SHY보다 수익률이 낮다면 AGG에 투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듀얼 모멘텀을 따져보니 이런 점이 좀 안 좋더라 해서 일정 부분을 개선을 하는데요. 바로 이 세 가지 측면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절대 모멘텀의 기준이 12개월 모멘텀이라는 게 좀 단점이었죠. 왜냐면 최근의 모멘텀을 반영하지 못하고 1년 전의 가격과 지금의 가격만을 비교해서 들어간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1개월, 3개월, 6개월 수익률의 평균을 사용한다면 최근에 좀 그런 트렌드를, 최근의 그런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해봤고, 그 다음에 미국 제외 글로벌 주식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미국을 제외를 하더라도 글로벌 주식은 미국과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주식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상관성이 낮은, 미국 주식과 상관성이 낮은 글로벌 소형주로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 종합채권 안에는 미국 주식과 연관성이 높은 회사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채인데 제가 잘못 오타가 났네요. 회사채입니다. 회사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채를 제외하고 장기국채로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국채는 주식과 음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존의 GM 듀얼 모멘텀 전략에서 이 세 가지를 개선해서 이런 전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가속 듀얼 모멘텀 전략입니다. 유명하죠? 가속 듀얼 모멘텀 전략은, 자, 미국 주식, 그 다음에 글로벌 소형주, 미국 장기 국채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미국 주식은 VOO, 부라고 하죠. VSS는 글로벌 소형주, VGLT는 미국 장기 국채인데요. 자, 이 세 개를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우선 VOO, 이 부와 VSS를 비교를 합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의 평균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두 개 중에 더 잘 나가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됐네요. VOO, 이 부와 VSS, 이게 VGLT가 아니라 VSS입니다. 이 부와 VSS가 둘 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그때는 VGLT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앞에 거와 논리가 비슷하죠. GM 듀얼 모멘텀 전략과 비슷한데, 결국에는 더 잘 나가는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듀얼 모멘텀 전략이 같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는 종목이 조금 바뀌었죠. VOO, VSS, VGLT. 자, 두 개의 1개월, 3개월, 6개월의 평균 수익률, 이거 구하는 방법은 뒷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개월, 3개월, 6개월 평균 수익률을 구해서 그 수익률을 비교를 합니다. VOO와 VSS를 비교해서 더 높은 자산에 투자한다. 그런데 만약 이 두 개의 자산이
둘 다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면 그때는 VGLT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자, 평균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평균을 내면 돼요. 1개월 수익률은 지금 오늘 가격과 1개월 전의 가격을 비교해서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5%가 상승했으면 5%, 3개월은 3% 올랐고요. 6개월 동안에는 마이너스 2%가 빠졌다. 그렇게 보면 1개월, 3개월, 6개월의 평균 모멘텀은 이 세 개를 모두 더한 다음에 3개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지금 5 더하기 3은 8, 8 빼기 2는 6이죠. 6을 3으로 나누면 2%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VOO와 VSS 둘 다 이런 식으로 평균 모멘텀을 구한 다음에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더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속 듀얼 모멘텀의 성과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자, 이 성과 부분에서 조금 애매한 면이 있더라고요. 자, 우선은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미국 주식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ETF가 SPY잖아요. 이 SPY 100%를 그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주얼라이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돌려보면 94년부터의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94년부터 21년간의 데이터로 돌려보면 연환산 수익률은 10%, 최고의 해는 38%, 최악의 해는 마이너스 36%, 최대 낙폭은 50%가 깎였습니다. 그리고 샤프 지수는 0.6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SPY를 하나 더 구해봤어요. 기간을 바꿔가지고 12년부터 21년간까지의 그 데이터를 조사해봤는데 그 이유가 가속 듀얼 모멘텀을 제가 아까 VOO, VSS, VGLT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12년부터의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을 맞춰봤습니다. 이 기간을 SPY 글로벌 주식 모멘텀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이니까 비교도 한번 해볼 겸 넣어봤고요. 그래서 같은 기간으로 맞춰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금 걸리는 게 2012년부터 21년은 그럴싸한 큰 폭락장이 없었어요. 기껏 해봐야 20년 3월에 그 코로나19에 대한 폭락장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의 폭락장이 있었다는 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 비교가 가능하려면 같은 기간 내에서 비교를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좀 기간이 길어서 여러 이제 그 금융 위기들이나 뭐 이런 이제 리먼 사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조금 요러면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가속 듀얼 모멘텀은 12%의 연환산 수익률이 나왔고요. 최고의 해는 24%, 최악은 2.8%, 최악의 해에서도 돈을 벌었습니다. 최대 낙폭은 20%였고요. 샤프 지수를 보면 1.02. 샤프 지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얼마나 이익을 보는지 나타내는 지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표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1이 넘으면 더 좋고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글로벌 주식 모멘텀을 보면은 10.89, 23.68, 마이너스 3.39,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19.56으로 최대 낙폭은 오히려 조금 안 좋아졌죠. 하지만 수익률이 조금 증가했기 때문에 이 그 변화보다는 수익률이 더 커졌기 때문에 요게 좀 더 좋더라. 그리고 샤프 지수를 보면 0.92보다는 1.02가 낫죠. 근데 사실 엄청나게 좋아진 건 아니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론적으로는 더 이제 개선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많이 다이나믹하게 좋아지진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뭐 환산 수익률이 1% 넘게 올랐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또 우리가 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그냥 단순히 SPY에 100%를 넣었다면 같은 기간에요. 연 환산 수익률이 16%나 올랐고요. 최대 낙폭도 이거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좋은 게 아니냐 생각 들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SPY의 그 속성을 다 보여드리려고 SPY는 주식 100%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폭락장에는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하시고 보시라고 이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SPY는 기본적으로 반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에 비하면 얘는 뭐 MDD가 20이 좀 넘는 게 흠이지만 그래도 20 초반이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12%대면은 좋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가속 듀얼 모멘텀이 의미는 있다. 자,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글로벌 주식 모멘텀 전략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자, 아까 세 가지 단점이 있었죠. 첫 번째는 자, 그 12개월 모멘텀이라서 최근에 수익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걸 개선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주식이라고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다고 하지만 글로벌 주식 자체가 미국을 따라가기 때문에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글로벌 주식이 아니라 글로벌 소형주로 교체를 했고요. 종합채권에는 미국 주식과 연관성이 높은 회사채가 있다 보니 회사채는 빼고 장기 국채로 교체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종목인 VOO, VOO ETF와 VSS, VGLT 이 세 개의 자산으로 듀얼 모멘텀을 돌리는데 1개월, 3개월, 6개월의 평균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가 복사를 해놔서 넣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타가 이어지네요. VOO와 VSS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VGLT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가속 듀얼 모멘텀 전략이 소폭 개선이 됐어요. 아까 듀얼 모멘텀 전략보다. 하지만 그냥 무작정 이 전략이 더 좋은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수익률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개선이 된 거지 이론적으로 개선됐다고 해서 현실에서 더 낫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물론 이게 뭐 가속 듀얼 모멘텀을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게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냥 이제 듀얼 모멘텀 GEM 전략과 이 가속 듀얼 모멘텀 전략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퀀트 전략을 개선해 나갈 수 있겠구나,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도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준 그런 영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나는 꼭 VOO, VSS, VGLT를 쓰고 싶지 않은데 하시면은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셔도 되고요. 굳이 꼭 1개월,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뭐 5개월, 8개월, 2개월 그건 뭐 전략을 만드는 사람 나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꿔서 여러 가지로 백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략은 가속 듀얼 모멘텀 전략도 소개를 시켜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꿔가면서 더 나은 전략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